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날에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저는 PC가 괜찮게 나와가지고 시장에 좋을 줄 나와서.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PC가 높게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도 네. 보세요. 미국도 다우 지수만 상당히 강하게 올랐죠. 네네. 나스닥도 힘이 좀 없었고 테슬라하고 그 나머지 것들 네. 빅테크 쪽이 주로 빠졌고 반도체는 좀 조금 더 빠졌죠. 음. 반도체는 맞았는데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래 좀 올라갔던 주식들을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네네. 그래서 미국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한국이 더 빠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막판에 5에 또 올라갈지도 몰라요. 네네. 근데 그거는 한국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잖아요. 네. 그 비중이 더 높죠, 미국보다. 그쵸. 근데 2차 전지는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을 만들잖아요. 누구랑 여러 커스터머가 있는데 그중에 아마 GM일 거예요. GM. 근데 GM하고 합작사를 미국에 만들고 하는데 네. 그 뭐 이제는 그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IRA 관련해서. 그쵸. 근데 이제 GM이 하는 얘기가 우리 그 보조금 받는 금액을 쉐어를 우리한테 많이 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GM 본인한테. 기사에 하면 50%가 아니고 훨씬 넘는 비중을 달라고 네. 했다. 50% 넘는 비중이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올 게 왔다. 결국은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 오전 12월 1일 네, 오전 네. 10시 반 정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네.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 다 네, 네. 빠지고 있습니다. 셀이 다이렉트고 네. 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코스트에서 양극재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정도만큼 빠지는 거예요. 관련 종목들이 그게 그래서 한 빠지는 축이고 거구나. 코스닥에서 코스피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가 어저께 많이 올랐다가 지금 네. 토해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거든요. 아. 우리가 오늘 빠지는 거 조금 과하게 빠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요? 차익 그러니까 아주 실현이에요? 많은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어저께 좀 막판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D램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어제 오르긴 했죠. 그리고 또 특히나 서버라는 특별한 그 용도의 D램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마켓쇼가 하이닉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높아서 그게 종합적으로 D램의 마켓쇼를 6개월 전에는 10몇 퍼센트 하이닉스가 뒤졌는데 지금 4%밖에 차이가 안 나고 서버에서는 훨씬 앞서고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3분의 1밖에 마켓쇼를 차지 못하는데 3분의 1밖에 차지 못하는 서버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1몇 프로 아니지? 0.78%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더 빠지잖아요, 하이닉스가. 네. 그러니까 어제 좀 막판에 오른 것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해서 셀, LG엔솔하고 GM,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제 막판에 오른 걸 토해내면서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연동되는 이런 게 과하게 또는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한국의 장이 지금 1%대 얼추 했다가 좀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몰라요. 오늘 오후에 또 거의 보합으로 끝날지 아니면 오늘 아니더라도 또 월요일날 깨어나 보니까 다른 이슈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테슬라 얘기 해주셨으니까 테슬라. 그 사이버트럭 나왔잖아요. 그치,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나왔는데 좋은 거는 드디어 한 2년 만에 나왔다. 2년 전에 나온다고 한 것이 얘기고. 봤어요 사진? 봤죠. 와 그거 진짜 무슨 이렇게, 화성에서 돌아다닐 것 그렇죠. 같은 맞아요. 그런 차가 나왔어요. 예쁜 거보다는 독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미국 사람들은 좋겠어. 이게 베드. 침대도 있고 엄청 넓대요. 그렇지. 안에가.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6만 1,000불짜리 있고 7만 몇천 불, 9만 불 세 가지 모델 후륜, 4륜, 그다음에 무슨 특별한 모델 딜루품이 따로 있어요. 100km 시속 100km로 가는 거. 그거 가는 속도가 이제 있는데 그게 2.6초만이니까 웬만한 그 스포츠카 못지않게 포르쉐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자율주행도 아마 펑션이 들어갔겠죠. 네. 자율주행 들어가 있어요? 있겠죠. 없을 리 없는데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없어서 그거는 아쉽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격대를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은 트럭, 밴 이런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질 것 같아요. 이슈는 주가를 왜 빠졌느냐? 걔네들이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기대치를 낮췄어요. 스스로 CEO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빨리 생산하는데 생산이 램프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다. 이번에 출고량도 10대밖에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되려면 뭐 월 몇만 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면 한 5천 대 이상은 판매가 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돌아가야 되는데 생산에 무슨 효율성인지 아니 준비가 덜 되는지 오늘 발표되기 전부터도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뭐 한 1년 이상, 1년 반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임팩트가 그러니까요. 별로 뭐 없는 자율주행 레벨도 안 알려주고. 예, 그럼 뭐, 하여튼, 제품이 나와야지 뭐 자율주행 나발이고 의미가 되죠. 근데 제품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를 모르다 보니까 수요가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자율주행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알력도 있고. 네. 근데 근본적으로 전기차가 무슨 이슈가 뭐죠? 경기 이슈죠. 네. 경기가 지금 둔화된다고 하죠. 금리가 높아서. 네. 이거 우리가 살려면 미국 사람들은 차값을 낼 때 우리가 현금 주고 사지 않고 거의 80%가 할부로 팔거든요. 뭐 36개월인지 24개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처음에 쭉 팔리다가 성장의 둔화가 온 거죠. 근데 내년 전망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뭐 내년에 뭐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할 거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가 얼마만큼 할지 그래서 얼마만큼 계산해서 원래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네. 전기차가 작년에 100%, 재작년 100%, 작년에 뭐 60%, 올해 30%, 올해 30%대 성장이거든요. 전기차가 글로벌리 내년에는 30% 이하로 가는데 20%대가 성장으로 뚝 떨어진다고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예측이 이 최근에 나온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어떻게 녹아나서 새롭게 리바이즈 조정업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차를 안 사니까 네. 덜 사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거죠. 전기차가 됐던 두산 로보틱스인데 네. 그 로보틱스가 됐던 이런 모든 거 심지어 바이오가 됐던 간에 뭔지 아세요? 금리가 인하하는 게 그쵸. 확인되면 그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성장주. 그렇지. 근데 그거를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주가들이 못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전기차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금리가 높아졌고 네. 할부금 내야 되고 어느 정도 팔 만큼 팔린 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이나 이런 쪽 가야 되고 특히 요즘에 뭐 파업해가지고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UAW 10월이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판매량이. 그렇죠. 근데 임금은 올라갔거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임금이 올랐으면 어떻게 되죠? 코스트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전가되겠죠. 네.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고 올라가거나 올라가겠네요, 오히려. 아니면 내려가는 폭을 좀 제한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어쨌든 코스트가 문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코스트가 문제되니까 그 GM도 아까 LG한테 뭐라 그랬죠? 아니 돈 더 너네 달라고. 예. 지원금 우리한테 더 그렇지. 내라.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파만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돌파구가 뭐냐 이거죠. 뭐예요? 전기차가 아직 전 세계 비중이 마켓 페니트레이션 레이트가 10몇 프로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원래가 기대한 게 2030년쯤에는 전 세계 자동차 그때 팔 때는 네. 10대에서 5대 그러니까 50% 이상이 어. 전기차로 하겠다는 게 미국의 그 바이든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와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약간 주춤한 거잖아요. 네. 내년 말 내후년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전기차가 한 번 더 올라가는데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는 변수가 자율주행 펑션이에요.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율주행. 왜? 자율주행은 두 가지죠. 자율주행을 하면은 그 차에서 그 전기차가 됐든 무슨 차가 됐든 거기서 뭔가 좀 프리하게 좀 편안하게 뭔가 활동할 수 있잖아요. 네. 이메일을 보던 아니면 영화를 보던 완벽한 자율주행은 네. 그러니까 4단계 정도 되면은 책을 보던 잠을 자던 영화를 뭘 봐도 하든 되고.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자율주행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어느 지점에 있단 그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4단계까지 가가지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터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런 자율주행이 그런 인포테인먼트가 기능되고 또 안전. 안전. 나이 든 사람 많아지잖아요. 60세 이상 고령인 거 많아지니까 네. 우리도 한 20 몇 프로 되고 전 세계가 20 몇 프로 곧 뭐 한 5년 10년 되면 30% 되는 나라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운전 못하게 하겠어요? 3명이 1명인데? 음, 옛날에 못하게 할 수는 10명이 할 없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해가지고 급정거를 하든지 뭐 이렇게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도입하면은 그런 자동차는 나이 드셔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일본에 자율주행차가 있어요? 아니 그런 자율주행 그 이제 자동으로 막 멈추는 거 네. 그런 보조 브레이크 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그거 뭐라 그러죠? 뭐지? 서포트카라. 아, 서포트카. 맞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게 몇 년 됐는데 네. 거기 노인네들인지 아니면 거긴지 사고율이 네. 20몇 %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오, 서포트카 도입하고 나서.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 그 네. 자동차를 아. 만들 때. 어쨌든 일본의 소용이 있고 유럽도 뒤로 자동차 후륜 뒤로 주차할 때 자동적으로 보게 한다든지 네네. 여러 가지 자율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런 자율주행 레벨 한 2.5 레벨로 되는 거를 신차는 내년도 24년 하반기부터 의무 장착하게 돼 있어요. 7월 7일. 예, 맞죠? 맞아요. 7월 달부터. 유럽. 네, 맞아요. 그 관련되는 게 넥스트칩도 관련되는 건데 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일본이나 유럽 쪽이 선진이니까 먼저 자율주행의 펑션의 어떤 의무나 아니면 그거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안전하게. 그다음에 뭐죠?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 들어가는 것이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그렇게 형성화되면은 전기차도 어떤 성장률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죠.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에는 자율주행 못 넣어요? 아니죠. 그건 지금도 아니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런 거 가면 저도 하이브리드인데 네. 자율주행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자율주행 넣었을 때 더 좋은 거, 네. 유리한 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잖아요. 자동차 바퀴를 움직이잖아요. 네. 멈춰도 기름은 나가죠. 그쵸. 공회전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효율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원래 전력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율주행차는 딱 했을 때 멈추잖아요. 네. 멈추면 어떻게 돼? 모터가 그 자동차를 구동하는 데로는 안 쓰이죠. 아. 순수하게 자율주행 컴퓨터. 아. 자동차는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데로만 배터리에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딱 제어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전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공회전을 많이 하면은 내연기관차는 그 거리가 확 줄거든요. 네, 그쵸? 맞아요. 기름 막 팍팍 달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이제 전력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전기차는 우리 일반 내연차보다 부품 수가 많이 줄어요. 부품 수가 많게는 30%로 줄거나 한 반 정도는 줄어. 오, 반 이상 줄어. 30에서 50%. 네, 그렇게 준다 하더라고요. 그 전력이 부품이 많이 준다는 거는 자율주행 펑션할 때 뭐 갑자기 멈추거나 돌발 사태가 나왔을 때 그 대응하는 것이 부품 수가 많으면은 지연이 많이 되거든. 아, 여기저기 다 멈춰야 되니까. 그 딜레이를 줄이는데도 전기차에서는 부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내연기관보다는 좀 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 확보된다. 안전하다. 아까 네? 또 하나는 우리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는 뭐 출퇴근해봤자 30km, 50km밖에 안 도는데 네. 택시, 공유하는 무슨 자동차, 어, 로봇 택시, 소카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만약에 전기차로 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하고 지금 내연기관 하잖아요. 네. 전기차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품 수가 적으니까 고장도 적게 나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운행을 많이 하니까 유지비도 많이 드는데 그쵸. 전기차가 내연차보다는 훨씬 떨어지잖아요. 네. 조금 더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거지.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유지비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인 거 아닌 거. 소카, 공유 차량. 이런 쪽에 전기차가 내연차보다는 자율주행을 했을 때 유지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올라가서 전기차 타타닥 풍함이 잘 맞으면은 네. 둘 다 성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근데 지금 거기까지 안 간 거죠. 왜? 4까지 안 가잖아요. 네. 3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향후 3, 4년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펑션을 하는 그 장치들, 여기 반도체죠. 반도체 여러 부품들이 먼저 성장을 하고 기술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궁합 맞았을 때 전기차 with 자율 펑션 레벨 4 이게 뜨겠죠. 그러면 3 점프하고 바로 4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어려워요. 아, 그거 안 돼. 그래서 당분간은 3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은 노인네들 그 나이 드신 분들 하게 한다든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쓰는 자동차보다는 공유차 이런 쪽으로 먼저 쓰이지 않을까. 자율주행차가 되면 아까 전력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전기가 그죠. 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가 자율주행차 풍압이 아직 안 맞거나 모르는데 전기차가 지금 뭐 양극재에서 NCM 하다가 LFP라고 네.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더 싼 거. 인산차는 거 네. 중국이 넘버원. 네. 근데 LFP가 자율주행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면은 네. LFP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네. 왜요?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5 되면은 4가 네.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LFP가 감당 못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NCM 양극재 NCA 네. 그 양극재하고 LFP도 알고 그 다음 버전 네. 그런 정도가 돼서 밀도가 아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왜 배터리의 용량이 많이 필요한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전고체? 전고체는 안전성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전고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LFP가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24, 25 어느 정도까지는 26년까지는 LFP가 상당한 저가 전기차에 쓰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의 레벨이 높아져서 하이엔드 전기차 위드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레벨 높여서 성능 성장을 하려면 아마 시기는 27, 8년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때쯤 나올 수 있는 배터리는 LFP는 성장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질 수 있다. 당장 2, 3년이 문제죠. 그럼 지금 레벨 2, 3인데 네.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칩스 형제들이 되게 잘 가잖아요. 칩스. 이게 반도체야. 컴퓨터잖아요, 자동차. 그쵸? 자율주행 컴퓨터인데 네. 컴퓨터가 D램 같은 거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직이면서 센싱을 해야 돼요. 아,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인지. 그렇지. 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카메라. 네. 그다음에 또 라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거를 만드는 회사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센싱을 하더라도 네.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 이 프로세싱이라는데 CPU도 그렇고 그 프로세스 회사 중에 뭐 넥스트칩 같은 거 이미지를 받아서 네. 이미지 시그널을 분석해주는 네. ISP라는 회사가 넥스트칩이거든요. 아, 그런 알아요. 회사도 있고. ISP, 네. 넥스트 칩.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레이더? 또 이제 레이더인데 레이더가 이제 레벨이 네. 4D 레이더가 있어요. 4D는 가로, 세로, 높이, 가로, 그리고 세로, 높이. 속도. 네, 속도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4차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4D 기능을 한 레이더. 그거는 우리가 엄청 비싸다가는 라이다가 가장 비싸거든요. 네네. 라이다는 그 빛으로 하는 거야, 라이트. 레이다는 그 저기 전자파로 하는 건데 네네. 라이다가 성능은 좋은데 라이다가 가격이 일반 레이다보다 10배는 5배, 10배 비싸거든. 네. 이거 엄청 싼 게 카메라야. 근데 카메라는 또 악천후 같은 경우에 또 그쵸. 디텍션 못한단 비 오고 눈 오고 그렇죠. 이러면은. 그래서 이 카메라의 약점 하지만 라이다처럼 비싸지 않고 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4D, 4D 레이더 레이더? 기준으로 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작은 회사죠. 네.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네. 실적이 올해 내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터 나온 게 있거든요. 참고로 하면 그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는 네. 올해 내년 적자입니다. 100% 확률로 적자예요. 매출도 1, 200밖에. 내년까지도요? 네. 근데 내후년에 애널리스트가 두 군데 한 게 있는데 한 1,200억 정도 매출이 갑자기 뛰어요. 지금 오더 받고 있는 거, 내년에 오더 받는 것이 자동차는 늦게 걸리잖아요. 내후년에 하거든. 25년에 그렇죠.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네. 그 유럽에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하고 일본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1,200 매출에 마진 뭐 10몇 프로, 20% 이렇게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치면은 지금 주가가 적당한가라고 계산 한번 해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레이더는 4D 레이더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장점은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칩 같은 걸 자기네가 내재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혹시 경쟁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가 내세운 프로젝션을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한 거에 의하면은 내후년도 됐을 때 얘네들도 아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한 400억, 500억 정도 돼요. 지금 67, 지금은 뭐 100억도 안 돼. 둘 다 좀 빠지면은 네. 둘 다 빠지면 그 얼마 빠지면 편할지 모르지만 한 10%라도 빠지면은 둘 다 고유한 스톰 펑션이 있고 여러 고객들을 확보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발현되는 게 올해 내년이 아니고 내년도 말 내후년도 된단 말이에요. 네네. 빠르면 내년도 말. 실적 나오는 게. 그렇지. 넘버 찍히는 네. 게 2025년. 그렇죠. 조짐은 내년도 이맘때는 확실히 보여지겠죠. 근데 그쵸. 그때 다 아는 거잖아요. 그 리포트가 나온 게 몇 개 있으니까 네. 스마트 레이더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하고 넥스트 칩. 넥스트칩이 소형주로서는 중소형주 관심을 가질 만하다. 물론 이 자율주행차로 갈 때는 뭐가 되죠? 소프트웨어로 다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센싱하고 이런 거 ISP 이건 반도체지만은 이런 걸 모든 걸 아우르는 건 소프트웨어로 자동차가 이제 규정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했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프트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소프트로 규정되는 자동차다. SDV라고. 네, SDV. 이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네. 한국에 그런 회사가 뭐가 있냐면은 뭐 현대모비스도 하지만은 현대오토에버라고 있어요. 현대오토에버. 네, 좀 조정을 받으면 근데 좀 무거워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퀘스처닝한데 안정성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정성이 있죠. 지금 17만 7,500원. 그게 반영이 돼 있는데 다 반영이 좀 80% 이상 돼 있어. 셋 다. 아, 그래요? 네. 저거는 크게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거는 입증이 됐는데 무겁게 가는 거고. 최근에 좀 오르긴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가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됐을 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로 디자인 보여지고. 하우스는요? 가온칩스 이런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어쨌든 전기차가 되든 자동차 됐을 때 디자인,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설계가 많이 들어가면 네. 설계 전문 회사가 도움이 되죠. 근데 자율주행은 자동차만 들어가는 거냐, 네. 아니면 우리 AI에 들어가는 거냐. 그래서 칩셋 미디어가 난리치는데 네. 그런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는 펑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NPU라고 AI용 NPU 프로세스를 네, 네. 한다고 해서 네. 각광을 받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요. 다른 점이 주가가 많이 갔죠. 네. 설계 전문 회사가 막 설계를 하려면은
설계해서 네. 그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한테 생산을 시키려면 네. 중간에 가게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파운드리하고 디자인하는 설계사를 잘 알아서 네. 이거를 이제 이전시켜준다 그러는데 그런 브로커리지 가게 역할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거든. 그렇죠. 아니 근데 보니까 요즘에 온디바이스 AI랑 그건 다른 자율주행이랑 얘기죠. 네. 묶여서 같이 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는 AI인데 네. AI라는 거는 결 자율주행으로 하는 자율주행차에도 AI가 들어가는 AI 똑같은 거거든. 그건 자율주행 자동차마다 들어가는 칩. 네. 아까 그 MPU가 돼가지고 아까 칩셋 미디어가 됐던 아니 다른 게 뭐가 됐던 거기도 온 디바이스 AI 칩이 필요한 거죠. 그 설계하는 회사들이 필요한 거니까 크게 봤을 때는 AI 펑션이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반도체 설계라는 액티비티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4년도, 5년도 걔네 늦게 반영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많은 회사들이 뭐 미국의 콜컴, 뭐 암 이런 설계나 또는 설계 자산 네.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럼 대형주로는 현대 오토에버, 예.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넥스트칩이랑 스마트 레이더. 근데 스마트 둘 레이더 다 시스템.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오고 밸류에이션 하려면 25년 거를 땡길 수 있느냐, 그걸 믿을 것이냐, 얼마까지? 요거를 참 보시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주가는 단기적으로나 한 몇 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죠.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좀 네,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레이더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는데 오보행이 있는지 오보행 아시죠? 묶인 주식 네. 보호해서 풀리는 거 스마트 레이더는 그거까지 좀 체크해보시고 접근하시든지 검토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보셔라. 당장 사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리딩방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월 1일 네, 장렬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